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물론 지금도이지만 2021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직장과 직장 사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더 원활하게 풀려서 여행도 다니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향 땅에 갔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북한은 1월 1일 양력서를 크게 셉니다. 한국은 음력서를 크게 세지만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잎쌀가루 반죽 한 거 이제 가마에다 찌면 엄마가 저를 깨우고, 그럼 전 또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그 밀대로 떡을 밀어 반죽 해가지고 익혀서 나온 것들을 막 손으로 치대다가 밀대 가지고 밀대 아니고 병 가지고 막 밀어서 거기다가 이제 콩소금 넣고 겉바지 꼭 찍어서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잎쌀떡, 그리고 저희 어머니 특별식이죠. 뭐 1년에 별로 많지는 않은데 무 채썬 데다가 가을에 산에 올라가서 딴 버섯 말랭이 물에 불려서 기름 몇 방울 넣고 볶은 거, 콩나물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봤자, 그리고 돼지고기 뭐 좀 얻어서 돼지고기보다 돼지고기 국물에 기름이 둥둥 뜬 그리고 흰밥, 그 흰밥도 1년에 몇 번 못 먹죠. 그렇지만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맛있게 먹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뿐인 생을 마감하셨으면 아쉬움도 없고 그랬겠죠. 자식으로서 굉장히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오직 폐쇄적이고 세뇌만 가득 찬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생각,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역시 많이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소금도 얻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데 1월 1일 어떻게 세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사는 고향은 지도 맨 위에, 한반도 지도 맨 위에 꼭대기 온송군이거든요. 제일 추운 곳. 오늘 어떻게 세려나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단속 임무 수행으로 시내로 나갔다. 하사 한 명이서 나와 안경쟁이에게 호미를 쥐어주고 일을 시킬 뿐이다. 하사는 울타리 주변의 언덕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한창 불 뽑기를 하는데 하사는 안경쟁이 죄수를 오라고 하더니 그더러 옛말을 하라고 했다. 안경쟁이는 원래 직업이 기자이기에 문해 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았다. 이전에도 젊은 병사에게 옛말을 자주 돌려줘 그들에게서 호감을 산 모양이다. 안경쟁이는 하사한테 옛날 평양성의 계엄령이 왜군 족장을 유인 살해한 이야기와 한 선비가 지혜 있게 살아온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들려주었다. 하사는 주의력을 모두 잃고 안경쟁이 옛말에만 정신을 집중하였다. 나는 이 기회가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나는 홈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 병사는 맨손에 윗도리까지 벗고 주의력을 완전히 잃고 옛말 듣기에만 정신이 집중돼 있으니 호미로 전사와 혈전을 각오하고 탈출하면 될 것 같은 못된 생각이 꿈틀꿈틀 움트기 시작했다. 날파람 있는 젊은 사람이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힘이 모자란다. 이 자그마한
포미자루 하나도 휘두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를 단행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명이 종말인 것이다. 나는 이내 못된 생각을 포기했다. 반나절 동안 임무를 완성하고 뽑아낸 자프를 담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후 공고를 정돈하고 감방에 들어가려는데 불의에 몇 명의 병사들이 왁작거리며 초소로 들어왔다. 들어와서는 한 전사를 앞에 세우고 서로 욕하며 비방하며 몰아쳤다.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그들의 주고받으며 우르렁거리는 말소리를 들으니 그 내용은 이렇다. 장마당에 단속 나갔던 한 전사가 식품 장사꾼이 음식을 몰래 채먹다 발각되어 장사꾼이 보호자 청년들에게 잡혀 죽도록 매를 맞았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본 초소 군인들이 달려들어 매 맞는 자기 병사를 구원하면서 장사꾼 보호자 청년들에게 달려들어 집단으로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인들과 장마당 청년들 간의 패싸움이 벌어진 사실을 놓고 여기 초소 병실에서까지 와서 옥신각신 옴니암니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판이다. 나는 이들의 몰골을 보면서 놀란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아니 신성한 조선인민군대라 하는 것들이 인민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거지 노릇하는 군대로 인민이 비방과 저주를 받는 군대로 행동하는 꼴을 보았으니 이 얼마나 수치인가. 군대 말이 났으니 말 땡김에 또 하나의 그저 웃지 못할 인민군대의 비행 하나 더 얘기해보자. 1997년 9월에 있었던 일이다. 농사제일주의 구호 밑에 전체 인민군대가 이른봄부터 각지 농촌에 동원되어 농사일을 책임지고 농민을 돕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씨 뿌리기로부터 시작하여 김매기, 가을고디, 수확, 탈거까지 모두 군대가 개입했다. 가을이 되면서부터 군대는 현대식 보병총에 단화를 만장탄한 상태에서 밤이면 강냉이 밭에 총을 메고 보초를 섰다. 식량난에 굶주린 조선의 모든 곳에서는 강냉이 도적이 살판쳤다. 군대나 농민이나 노동자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푹강냉이 때부터 강냉이 도적질에 이골이 났다. 길쭉은 홍수리관저 일꾼들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을 의의 깊게 맞이하느라고 먹자판을 벌였다. 농장, 공동 축사의 대지를 잡고 햅쌀로 찰떡치고 야단 법석이었다. 그런데 어둠이 깃든 명절날 밤 정적을 깨뜨리는 한방의 요란한 총소리에 이어 잠시 후 농장 강냉이 밭에서 인민군 병사 한 명이 강냉이 밭 경비를 서던 인민군 병사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홍수리 주변 주둔 군부대 병사가 북강냉이를 도둑질하기 위해 밭에 들어갔다가 군대 무장경비원이 자동총 세례를 받아 즉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장 관리 일꾼들이 마련한 구구절 축제용 돼지고기와 푸짐한 찰떡은 죽은 병사의 장례 차림으로 군 참모부에 옮겨갔고 푸짐한 돼지고기와 찰떡 맛을 보려던 농장 관리 일꾼들은 싱겁게 군침만 삼켰다는 이야기였다. 인민군대 병사들이 비행 자료를 말하자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보위사령부, 해령 백산 초소의 병사들도 꼭 같은 독재 정권에 맹종맹동하는 도적군대 도태군대였다. 이날 오전 나는 불뽑기를 끝내고 조용히 얻은 감방 안에서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8월 30일을 여기 해령 백산 초소 보위부에 감금되어 9월 5일까지 6일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 그 기간에 단 5끼 식사만 보장받았다. 엿새 동안에 18번 식사하게 된 곳에서 오직 5끼만 밥을 주고 나머지 끼니는 모두 굶기니 하루에 평균 한 끼 식사도 보장 안 해주는 인권 불모지. 백산초소 이것이 오늘 조선의 인권 실태다. 오후 2시가 되었다. 밖에서
지프차가 경적 소리와 함께 엔진 멎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직일근무 병사가 감방문을 열더니 나보고 나오라고 한다. 나는 감방에서 나와 병실 마당으로 갔다. 중국제 새 지프차 한 대가 왔고 그 주변엔 인민군 중좌 2명이 백산 초소의 뚱뚱보 사복공관과 함께 서 있다. 남모를 중좌 한 명이 나를 보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신분을 확인했다. 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의 물음에 겨우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 목소리가 왜 박지 못하냐고 반문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어디 아프냐고 묻는다. 그래도 나는 대답이 없었다. 이 이외에도 중자는 나에게 여러 말을 물었으나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대답할 용기도 없거니와 말할 맥도 없었다. 내가 묻는 말에 전혀 응답이 없으니 중자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나는 중자가 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는 감을 느꼈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촉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용기 내어 말했다. 중자 동지,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시오. 갈증이 심해서입니다. 그랬더니 군관은 옆에 있던 직일병사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여 나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시원한 물을 한 kop보 마실 수 있었다. 잠시 후 중자는 자기의 전투 가방에서 수세를 꺼내더니 나의 두 손목에 채우고 지프차 뒷문을 열고 올라탔다. 나는 지프차 뒷좌석에 수세 찬 손을 무겁게 들이우고 올라앉았다. 중자는 차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차 앞에서는 새로운 낯선 중좌 2명과 백산 초소 사복장이 뚱뚱보 보이공간에 서서 몇 분간 말을 주고받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뚱뚱보가 물었다. 어떤 놈이요? 나에게 수세를 잠갔던 중자가 대답했다. 큰 고기입니다. 조심스레 다루어서 도착할 때까지 사고 없어야 하겠는데. 군사 재판감입니다. 차 앞머리에서 주고받는 새 공간이 말이 나에게 똑똑히 들렸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머나먼 길주로의 호송. 1999년 9월 5일 오후 3시를 조금 앞두고 나를 태운 지프차는 조선인민군 회령시 보이사령부 백산초소를 떠났다. 나는 호송되는 길이다. 지프차의 운전수 옆자리에는 중좌복 차림이 상급 보이지돈이 앉았고 뒷자리 왼쪽에는 두 손목에 수세찬 내가 앉았다. 나의 오른쪽 자리엔 또 한 명이 인민군 중좌 보이지돈이 앉았다. 두 군관 보이지돈은 모두 허리에 권총을 차고 나를 호송했다. 말없는 숭엄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차행군이 시작된다. 차 안 공기는 싸늘하다. 두 호송 군관은 무언의 상태에서 나에 대한 경각성을 높였다. 행여나 차행군 도중에 내가 탈출을 시도하여 무례한 행동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위구심 때문인지 첫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차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더니 시내 중심 도로에 나섰다. 내 옆에 앉은 군관이 수세찬 나의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자기 호주머니에서 짧은 나일론끈을 꺼내 내 손목이 수세 고리에 한쪽 끝을 메고 다른 한쪽 끝은 나의 바지 앞에 난 단추구멍에 끼워서 조였다. 그래 놓고선 바지와 수세찬 손을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 놓았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내 거리에 나선 지프차는 속도를 높였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상하 진동으로 승객은 허공에서 붕 떴다가 다시 착지하기를 반복했다.
차 안에서 한 차례씩 진동을 받을 때마다 옆구리 갈비뼈 타격 부위가 짜릿짜릿 아파났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백산초소에서 당한 후로는 온몸에 피멍이 지고 내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 여기저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험상한 부위가 드러나 보였다. 어디로 호송하는 것일까? 나를 호송가는 인민군 중자들은 누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차 안에 몸을 맡긴 채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새뽀얀 먼지를 일구며 한참 달리던 차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상급 보이지더니 입을 연다. 어둡기 전에 정진역까지는 가야겠는데 도중에 용무를 단축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어둡기 전에 정진까지는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운전수가 하는 말이었다. 도중 용무란 두 군간이 고무산 지구에서 그 무슨 장사 꿍꿍이를 모의하고 간다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들이 몇 마디 대화를 속으로 분석했다. 정진이 나의 종착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등 온갖 잡념으로 머릿속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집부차는 조선이 북방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달렸다. 벌판과 산골짜기, 철도와 공장지대를 지났다. 길가의 수많은 행인들과도 어기며 지루하게 달렸다. 달리는 차의 앞을 주시하면서 오늘의 북조선 현실을 나는 빠짐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저씨랑 함께 만둣국 끓여 먹으려고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게 전날을 잘 식구들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